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2023년의 경제 화두는 스태그플레이션일 겁니다. 많은 방송과 뉴스 기사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단지 몇 주만 있어도 말이죠. 그렇게 이 영상을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남들보다 먼저 아시고 앞으로 보게 될 그런 경제 흐름에 있어서 보다 여유롭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동안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업률 증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와 그 원인 그리고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장을 보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 활동의 장기적인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GDP, 고용률, 그리고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높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와중에 높은 인플레이션까지 함께 발생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여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인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번 있었는데요. 1974년부터 75년 사이, 그리고 1978년부터 82년까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발생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경제 수준은 쇠퇴했고 사람들은 직업을 잃었으며 사는데 필요한 돈은 더 비싸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또한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데요. 1974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당시 S&P 500을 40%가량 하락시켰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떨까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오릅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합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느렸던 경제 성장조차 끝나고 사람들은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죠. 임금이 하락하고 수요 또한 하락하는데 그렇다면 보통 인플레이션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임금과 수요가 하락해도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데 1970년대에 에너지 위기로 빚어진 오일 쇼크는 공급 충격을 일으켰고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급 충격 하나만 2023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정책이나 잘못된 재정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는 더는 성장하지 못하고 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요소가 적용되면 이들은 경기 침체의 효과를 상쇄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킵니다. 현재 가장 좋은 예시는 은행입니다. 많은 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준은 은행들을 돕기 위해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적 상황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너무 다양한데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그루그먼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통제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업률 증가 없이 적절하게 감소하였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합니다. 반면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먼저 은의 유효성이 금을 능가하고 있으며 장기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능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경고 신호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양상을 띨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연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이지요. 바로 금융 혼란입니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공경에 처했는데요. 이는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연준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연준은 그들이 고수했던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금리 인상 수준은 더 이상 현실화되기 힘든 것이죠. 금융 불안정성이 연준의 링에 추가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와 싸우던 연준은 이제 금융 불안정성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최대 암호화폐 은행은 실버게이트의 파산,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위기까지 연준이 지금까지 고수했던 금리 정책을 유지할 시 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고 우리는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은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걸 무리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를 낮추는 행위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치명적인 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은행 부문의 많은 비즈니스는 꽤 긴 시간 동안 제로금리 환경에 구축되었거나 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수익성이 예전 같지 못할 것이며 겁을 먹게 되겠죠. 그렇다면 은행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기술 산업이 그랬듯이 규모를 축소할 것입니다. 은행 부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고 규모를 축소하면 대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차입 비용 또한 높아져서 기업 활동과 각 가정에서의 소비가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예측이 힘든 경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더 안정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5% 범위에서 더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확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악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이 연준의 피봇에 의해 올해 3분기부터 경제 악화가 아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격화하는 현실에서 주수입원이 끊기게 되면 몹시 힘들어집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영업자라면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성보다는 생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투자에서 금이나 은 혹은 다른 원자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깊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가령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금의 가치는 600%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원자재의 힘은 강합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자원이나 은 혹은 금 같은 귀금속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